받았는데요. 받으셨어요?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수 이효정 씨. 어느 날 한 방송국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사이 그러시나요? 아이들은 할머니 챙기느라 진땀을 흘린다. 며칠 후 손님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남편이 어쩐 일로 선후배를 몰고 들어온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온 건 처음이다. 혜미 잘 지냈어? 남편도 오늘만은 선후배들 성화를 이길 수 없었다. 낯선 사람들의 어머니도 놀란 기색이다. 연락을 하셔야 뭘 준비를 하든지. 갑자기 오는 거로 됐어요. 그럼 갑자기 오는 게 서로가 다 좋은 거지. 하기야 미리 연락하고 왔다면 더 부담이 됐을 것이다. 장모님. 우리 여기 고모님이신데 우리 장모님하고 비슷하게 지금 사위가 선후배 모임의 고문을 장모님께 인사시켜드리는데 부모님이라고요? 어머님 저 잔치하실 때 팔순한테 그때보다 아주 더 정정하시네요. 건강하시게 보시는데요. 벌써 한 4년? 4년 됐지. 손님이 먼저 아는 체를 하자 어머니도 반가우신 모양이다. 얼굴이 더 좋으신데 뭐. 아줌마랑 그때 와가 돈 주고 가고 한 우리 집에 처음 오셨는데 어머니 오늘은 계셨대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어머니는 사납고 거칠던 다른 날과 180도 다르다. 뭐라나 보소처럼 그런 기능밖에 못하니까. 아닙니다. 커피나 한잔 하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누구예요? 저예요? 밥은 시켜 먹었어요. 커피나 한 잔. 커피 한 잔 먹을게요. 어디서 혜미 아빠 다 친구들이에요. 친구요? 예. 오늘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은 홍건 씨다. 손금이나 좀 봐주세요. 돈 벌겠는가 못 겠는가 손금 한점 봐주세요. 아주세요. 제가 올해 돈 좀 많이 좀 벌고.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어머니는 상태가 좋으시다.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즘 돈 좀 벌어요. 돈 좀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모르겠어요. 벌겠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이제 요즘 여태까지 돈을 좀 못 벌어가지고 올해는 돈 좀 많이 좀 벌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좀 잘 좀 봐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딜 보니까 벌겠어요? 이거 좋잖아요 이거. 좋아요? 아 어머니 복채를 놔야 되니까 복채를 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 복채를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복채는 무슨 복채? 아니 당연히 복채를 놔야지. 아니 당연히 놨으니까 복채를 놔야죠. 자 어머니 자. 아니 어머니가 저 복채 예. 맛있는 거 드세요. 아이고. 예 아니요 제가 저도 사이예요. 돈을 들여도 흘리고 다니셨는데 오늘은 야무지게 챙기신다. 내일 또 올게 또 좀 저기 계세요. 예? 예 내일 또 올 테니까. 아, 내일 오는 것보다도요. 예. 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어머니. 좋아요. 예. 지금 보니까요. 어머님이 오늘 어머니는 정 많고 사람들 좋아하던 예전 모습 그대로시다. 그렇게 예뻐했나 보죠. 막내딸이 그렇게 예쁘시. 그동안 손님 대접할 일이 없었던 터라 커피잔 짝도 제대로 안 맞는다. 손님이 잘 안 오시니까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단 한 분 두 분도 이렇게 오신 적 없어요. 거의 밖에서 만나고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커피도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야 돼요. 남편 친구분 네. 오니까 어떤가요? 아이 참 좋으네요. 시끌벅적한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이런 일상의 행복들을 그동안은 포기했었다. 오늘 특별히 좋은 날씨 같아요. 오늘 사이가 이렇게 친구 동료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상당히 좋네 보니까. 오늘 딱 오늘 기분 좋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와야 돼. 내일 와야 아 진짜 자주 또 찾아뵙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눠야겠어요. 특히 터진이 형은 또 자주
되게 친하게 지금 거의 뭐 태진이 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무슨 같으네. 한 4, 5일에 한 번씩 와서 자주 뵙고.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머니 상태가 좋을수록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커진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좋지만 끝까지 손님들 계실 때까지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안하네요. 예. 갑자기 또 희한하니 소리 지르고 가실까봐? 겁이 먹다 코 막히려고. 처음이에요, 이런 자리는. 오늘은 효정 씨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네? 어머니가 노래하고 싶대. 이런 일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거. 노래 해보세요. 예, 노래 해봐요. 하늘 강변 봄버들 휘누르진 가지에다가 그동안 장모님의 치매 증세에 대해 얘기해온 사위는 오늘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지만 이런 거짓말쟁이라면 10번, 20번 되어도 좋으리라. 맞아, 17년 만에 이 모습 처음 보여.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늘 긴장국면이었던 효정 씨 집에 오늘은 모처럼 봄 기운 같은 평화가 찾아들었다. 이튿날 화장을 하던 효정 씨, 어머니가 아이들 방으로 가시는 걸 보고 놀라 달려간다. 어머니가 때릴까 해서다. 아니 우리 집 가훈을 쓰고 있어. 식이지. 혜미가 쓴 가훈을 읽던 효정 씨. 짠돌이 짠순이가 되자 이게 가훈이라니 그 엉뚱함에 웃음이 나온다. 받았다고. 공짜로 얻어야 된다고? 응. 그래야 돈 벌지. 너 같은 발상이다. 문 좀 잠그고 있어. 엄마 화장 좀 하게. 아. 어젯밤엔 20년 전 모습 같던 어머니가 다시 사납고 거친 어머니로 돌아온 것이다. 효정 씨는 오랜만에 딸과의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어머니 챙기느라 그동안 아이들에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엄마 교복 맞추고 밥 먹고 놀자. 엄마하고 노는 거 오랜만이다. 그치? 이럴 땐 아무 말도 못하는 효정 씨. 어린 시절 오빠들 병수발에 바쁜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사랑에 목말라 했던 효정 씨처럼 딸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다. 효정 씨와 혜미가 도착한 곳은 백화점 교복 코너. 브라우스랑 다른 건 다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혜미의 교복을 사주러 나온 것이다. 다시 입어? 아니야 이거. 어느새 중학생이 되는 딸을 보니 효정 씨는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벌써 어린 것이 이만큼 커서 교복 입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하네요. 이렇게 클 때까지 뒷바라지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아유, 저 혼자 큰 것 같아요. 어느덧 돌아보니 중학생이 됐네요. 공짜로 큰 것 같으네요. 못하시겠어요? 네, 뿌듯한 것도 있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혼자 내버려 뒀는데 아기가 쑥 커가지고 중학생 된 느낌. 어디 봐. 아, 이쁘네. 할머니 보살피느라 신경을 덜 써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자라준 혜미. 정도 여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딱 맞으면 척추가 어느새 엄마를 걱정하고 챙길 정도로 훌쩍 커버린 딸이 효정 씨는 든든한 동지처럼 여겨진다.
딸과의 데이트는 효정 씨에게도 행복한 시간이다. 오랜만에 엄마를 독차지한 혜미의 들뜬 모습을 보니 다른 엄마처럼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만 하다. 아내가 딸과 외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홍건 씨는 서둘러 퇴근을 했다. 뭐냐? 혜미는 교복을 자랑하고 싶어 입고 들어온다. 벌써 입고 왔어? 이리 와. 내가 들어줄게. 꺼벙이 같은. 아빠 눈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은 눈부시기만 하다. 예뻐. 꺼벙. 우리 혜미 모델 같아. 아빠 바로 봐봐. 안 보세요. 바로 딱 서봐 바로. 탈 없이 이렇게 자라준 것이 고맙고 기특하기만 하다. 아이고 엊그저께 피덩이 같으면 이제 벌써 중학생이야. 이날 오후 거기 앉아봐 엄마. 엄마 일 좀 부려먹자. 효정 씨는 이따금씩 어머니 일거리를 마련해드리곤 한다. 엄마 여기 앉아있어. 아이고 일 좀 또 부려먹자. 또 이제 하라고 밥값 좀 해야지 뭐 맨날 공사밥만 먹나. 아이고 마늘 깔았고. 그거 자를 거 없어. 일을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다. 애가 있나? 이럴 때 어머니는 살림꾼이었던 예전 어머니 모습이다. 자주 올통이나 언니 크면. 엄마. 정원이 혜미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지? 이뻐? 근데 왜 이렇게 때려? 응? 머리 잡아 당기고 고기만 보면 막 쫓아가서 이러고 왜 그래? 응?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알고 그러는 거야? 응? 응? 엄마. 응? 왜 이렇게 때리고 욕하는데? 응? 어? 어? 아이고 시끄럽다. 난처한 질문을 어머니는 잘도 못 면하신다. 지금처럼 상태가 좋으면 언제 나빠질까 불안해서 전전긍긍, 안 좋으면 안 좋아서 걱정, 이것이 그동안 생활의 반복이었다. 우울증에 빠져서 막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미칠 것 같을 쯤에 나도 이러고 살 게 아니라 어떤 돌파구를 찾자 한 게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돌보느라 지친 효정 씨에게 노래는 새로운 활력을 선물해줬다. 효정 씨가 찾은 곳은 녹음실,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효정 씨가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한 건 9년 전. 그러나 다른 가수들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치매 걸린 어머니 챙기는 일이 우선순위였다. 긴 머리 따뜻로 은비녀 꽂으시고 녹색 치마 차려입고 이 노래는 효정 씨가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 작사한 노래.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대고를까 치만큼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효정 씨 눈앞엔 젊은 시절 고왔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모진 고생과 아들 둘 앞세우는 아픔 끝에 치매를 얻고 만 어머니. 효정 씨 가슴이 또 무너져 내린다. 작곡가가 노래 속에 실린 감정을 눈치 못 챘을 리 없다. 노래하면서 어머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노래가 감정에 치우쳐서 노래가 안 되지, 끊어집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생각은 평소에는 연습할 때는 생각을 하더라도 녹음하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이런 지적을 듣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잠깐 어머니 생각을 잊고 해야 또 듣는 사람한테 감정이 적당한 전달이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는 거지. 효정 씨는 언제쯤이나 이 노래를 목매이지 않고도 부를 수 있게 될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후 효정 씨가 어머니와 어려운 외출길에 나선다. 아저씨 남한산성 입고 가요? 이것도 간다는데? 엄마 오세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 행선지는 남한산성. 효정 씨가 유년기를 보낸 이곳은 어머니에게도 특별한 곳이다. 엄마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효정 씨는 늘 이렇게 방석을 준비해 다닌다. 오줌 행여 여기다 지리실까봐 깔았어요.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가방으로는 어림도 없고 배낭 정도는 갖고 다녀야 한다. 아픔이 서린 남한산성을 찾아가는 건 혹시나 어머니의 기억이 살아날까 하는 기대에서다. 어머니한테는 두 아들을 앞세운 곳이고 어머니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픔이 많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남한산성. 자식을 둘씩이나 가슴에 묻은 한많은 어머니. 그 인생이 더없이 측은해서 마음이 쓰려오는 효정 씨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 곳곳에는 어릴 때의 기억들이 묻어있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늙어서 여기를 다시 오니까 엄마 손 이렇게 잡고 오니까 그 고단했던 삶의 기억도 병마에 씻겨가 어머니는 아무 표정이 없고 그래서 효정 씨는 더 억장이 무너진다. 이곳에서의 일을 어머니는 얼마나 기억해낼까. 여기 뭐야 무슨 문이야? 이게 써문하냐? 북문. 이 산길은 어머니에게도 효정 씨에게도 슬픈 기억이 어린 길이다. 엄마 월봉이 어디야 여기서? 어? 어디야? 기도하던데 저기 아니야 오빠하고 저기 봉우리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자 어머니는 오빠들을 데리고 벌봉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병수발을 하며 지성을 들였었다. 아무도 안 사나 봐. 옛날에 도사 살던 데잖아. 옥황아. 엄마. 응? 옛날에 응. 엄마 저 위에 계셨잖아. 응. 산에. 하고 딸이 저 산 보고 엄마! 그러고 부르면 엄마는 딸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 이렇게 막 엄마 형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번, 20번 불러도 안 듣는 거야. 엄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응? 그래갖고 여기서 바람이 싹 불면은 이렇게 돌아서면서 내가 엄마 생각하고 울던 데다 여기가. 그때 딸이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그런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어머니이기에 효정 씨에겐 더욱 애틋한 존재다. 옛날 일은 희미해졌지만 어머니는 그 험한 시절 아픔을 달래주었던 노래만은 기억하고 계시다. 흘러 흘러 넘치는 눈물 밤빛의 장막길을 막을 수 없거늘 이내 눈물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어떻게 당신을 막으리요.
구준비 흩어진데 넘치는 몸을 밤빛의 장막기를 막을 수 없거늘 이는 눈물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어떻게 당신을 막으리요. 뭐다 편히 이러고 계셔. 그렇지? 집에 오자마자 효정 씨는 산길을 걷느라 피곤했을 어머니에게 안마부터 해드린다. 이런 때가 효정 씨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이고 시원해 어때? 응? 시원해 어때? 시원해. 이 어른 좀 잡수라 그냥 잡순다. 이렇게 잠시 좋아질 때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어머니라고 어디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엄마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남한세상에 있으면 뭐 오빠 죽고 나서 그래 생각이 났겠네. 어때? 아이고 이놈들아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하대. 그때 노래 뭐라고 했어? 슬퍼서 노래를 했지. 슬퍼서 그거 한번 해보셔봐. 노래는 어머니에게도 효정 씨에게도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도와주는 묘약이었다. 엄마, 응? 아들들은 오빠들은 언제 생각이 나? 그냥 저런 양반들 보면 막 생각이 나. 젊은 사람들 보면. 응. 저런 양반들 보면 그냥 생각이 나. 지금도 생각나? 뭐 생각나? 맨날 엄마 속만 새기고 왼수 덩어리였잖아. 엄마가 맨날 왼수 덩어리라 그래. 산에 나무를 떠들어. 얼마나 가슴 깊게 응어리가 졌으면 다른 정신 다 놓고도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놓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은 효정 씨가 아침 일찍부터 주방의 모습을 보인다. 아침 준비됐어? 네. 나 빨리 먹고 가야 돼. 시간 없어. 어머니와 씨름하다 보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효정 씨. 하지만 오늘은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나는 날이 아닌가. 전화 갔다 올게. 얼마만이야? 뭐 안쓰러워. 아들, 딸 있지. 이런 마누라 있지. 남과 다른 장모님, 때리고 욕하는 장모님 있지 뭐. 남 안 가지는 걸 많이 갖고 있잖아. 이렇게 늘 당당한 효정 씨. 남편은 할 말이 없다. 아니요,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고 가야 돼. 입혀줄게. 300원 만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효정 씨도 남편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가. 좋다. 한번 써보자. 아유, 시원이고 뭐 다리가 떨려서 가면 어느 남자가 이 힘든 상황을 남편처럼 참아줬으랴.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친정어머니를 모신다는 자격지심에서였을 것이다. 혜미야, 앞에 갔다 올게. 나한테 미안해? 해줄까? 아유. 아유 이런 못해가지고. 멋도 분위기도 없는 남자지만 효정 씨에겐 가장 든든한 사람이다. 사위한테도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대서 딸을 민망하게 하곤 했던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시다. 아이 아빠가 맨날 어디 가야 되는가 봐요. 네? 없어야 어머니도 조용하실 것 같아. 아니 사위 있을 때는 그렇게 욕하시고 그냥 배회도 많이 하시고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욕도 하시고 이러더니 사위 없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지금.
욕하셔도 되고 뛰어다니셔도 되고 너를 뛰셔도 되고 할 텐데 사위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하시니까 어머니가 뭘 아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나 봐. 일부러 사위한테 미움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게 어디 어머니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는가. 이때 휴대폰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 챙기랴 집안일 하랴 그러다 보면 못 받는 전화도 많다. 네, 이효정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 방송국이요? 예, 예. 남편도 없는데 네. 그것도 부산까지 와달라는 섭외 전화다. 아, 1일 날이요? 그렇다고 자신을 초대 가수로 불러준 그 고마운 뜻을 거절할 수도 없다. 문제는 어머니다. 생각도 못한 효정 씨 어려운 결심을 한다. 언니. 난데, 지금, 혜미 아빠도 출장 가고 없고, 근데, 지방에 하루 자고 와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나 방송을 좀 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친언니지만 이런 부탁을 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럼 언니가 하루만 봐줘, 엄마를. 응? 이번엔 어머니 차례다. 내일 언니 집에 가서 하루만 자고 와. 응? 잠은 잔소리해서 와서 누가 잔소리를 해? 시집애가 잔소리 하잖아. 어떤 집에 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머니는 영 가기 싫어하시는 눈치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유, 날이 춥구나. 이좀 빼가지고 닦읍시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나오세요. 김남국님.